자, 그럼 마지막 얘기 다뤄보도록 하죠. 대구 경북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10시 10분까지는 제가 네. 방송할 수 있습니다. 30분쯤 남았어요. 네. 야, 나는 이 이름을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뭐 했어요. 예, 대구 경북에 달자가 들어가는 정치인이 몇 명 있습니다. 달달 무슨 달, 권정달, 권정달. 박창달. 권정달. 근데 권정달 씨를 떠나서 박창달. 네. 박창달 씨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야. 네. 이거는 설훈 의원이 윤석열 지지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얘기죠. 서른 의원보다 더 충격적이죠. 광주의 광주에 그렇지. 광주의 민주당 인사가 이낙연이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겠다. 그런 사람 나왔네. 비슷한 사람들. 박주선. 박주 네, 뭐 그런- 네네. 뭐야? 근데 내가 좀 비판해야 될 게 자꾸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사람 세우는 식으로 전시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 내용으로 담보하지 않고 윤석열도 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형이랑 악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뭐 박창달 전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많이 잊혀진 인물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예전에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네. 것은 사실이나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거의 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이명박 때까지 했었거든요. 이명박 때 뭐했죠? 이명박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회장했었죠. 자유총연맹 회장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자총 회장까지 하면 그 말 하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 가는 됐다. 길이잖아. 그러니까. 한자총 회장 역대 회장들이 뭐 김경재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는 보통 유림으로 가거나 그 지역 사회에서 뭐 문화원장 문화계 장 그만해야 된다. 장 총연맹 그만하고. 회장까지 했으면.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도 박근혜 정부 중간에 왜 삼선하잖아. 2014년에. 그렇죠. 네. 그때 박근혜가 김관용 지사한테 새마을 중앙회장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사는 그만두란 얘기죠. 재선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파다했거든. 그러니까 어디 근데 김관용이 세배하러 가가지고 막 절을 했다는 거야. 박근혜한테. 2014년 초에. 나이는 김관용 더 지사 많아, 더 많죠. 네네 많습니다. 네. 박정희한테 대신 한 거겠지. 뭐. 그런 게 아버지 있어. 대신 받아라 이렇게. 그럼 박창달 씨는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네. 그다음에도 안 물러나고.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어떤 잊혀졌나? 자리에 있다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총선 때마다 네. 들이밀었다가 아 그래요? 들이밀었다가 이게 당내 경선 과정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빠져나와서 무소속 출마하고. 아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 지난해 말고 그 전에 2016년에 2016년에 네. 출마해서 몇 프로 나왔어요? 민주당 후보한테도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한 자릿수 나왔어요? 한 자릿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찾아보면 되겠지. 곽상도 후보가 3위였네, 예. 후보가 거의 과반 득표했고 민주당 곽상도 지역구였어요? 네. 민주당 후보가 네. 23%인가 네. 이렇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동구 있다가 이제 네. 그 일로 중남구로 넘어오죠. 그럼 박창달 이력에 대해서 좀 네, 소개해 뭐,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그 민주공화당에서 민주공화당. 당직자로 일을 시작했고 네. 민주자유당도 아니고 네. 민주공화당입니다. 민주공화당 1975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민정당에 네. 합류해서 사무처 당직자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날 이후에 배신하고 민정당으로 가버리슈.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보면 네. 이분이 뭐 삼선 의원이다 그러면 야 그럼 뭐 한 12년 동안 뭔가 권력을 행사했겠네라고 네. 하겠지만 네. 이분이 국회의원을 재임한 기간은 한 별로 없네?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삼선이에요? 네, 삼선인데 그 전국구 비례대표로 2번 됐죠. 15대 때 전국구 네.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으로 6개월 남겨놓고 승계받아서 네. 사실상 국회의원을 얼마 못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네. 2000년 4월까지 네. 한 달 했네. 네. 2달 했죠. 그러고는 네네. 2016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 네. 16대 총선에서는 네. 그래도 15번을 받아서 이 4년 온전하게 국회의원을 역임합니다. 그러다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대구 동구에 출마를 했다가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은 됐고. 걸려. 당선 무효형으로 네. 그래서 유승민이 대구 동구에 등판하게끔 그렇죠.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였는데 네. 비례를 던지고 지역구로 나가버리죠. 네. 아니 이 사람이 다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1980년대 초반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네. 1990년에는 경북지부 사무차장을 했어요. 네. 사무처장도 아니야. 네. 차장이야. 네. 그리고 93년에 비로소 신한국당 경북지부 사무처처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정현하고 비슷하네. 이정현처럼 그렇죠. 당직을 오래 하는. 네. 이게 제 손에 잘해 지져갔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사무처 당직자들이 이 네. 급수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이 생활을 오래 하면 네. 그 중에 한두 자리 정도는 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주거든요. 네. 그게 후순번으로 받았다가 뒤늦게 국회의원 2달 하고 그리고 조금 앞순번을 받아서 이 비례대표 의원을 하고 그걸 가지고 대구 동구에 출마를 했다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 네. 실제 국회의원을 역임한 거는 6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후에 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죠? 어? 왜 이렇게 유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의원도 별로 안 했는데 권정달 때문에 같이 유명해진 거 아닌가? 뭐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당선된 곳은 그 동구 우리였는데 네. 이후에는 그 중랑구 지역에 네. 계속 출마를 하려고 네네. 쟀기 때문에 좀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보수 정당에서만 한 정당에서 45년 있었다. 네. 이거 약간 오보입니다. 무소속인 기간도 있었습니다. 에이 무소속 이게 범 공천 한나라당이지 뭐. 네. 그리고 늘 푸른 한국당에 참여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늘 해산되면서 푸른 한국당이요? 이재호? 이재호의 늘 푸른 한국. 그리고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다시 복당해서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늘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홍준표 의원 선거운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도 네. 이게 본인의 네. 선거.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도 네. 이 본인 선거를 보고 네. 합류했다라고 하는 이 평이 파다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재명이 땡긴 거예요? 박창달이 자기가 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 박창달 이 전 의원 쪽에서 네.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 이 접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이후에 효과가 대구 경북을 정말 알로 본다. 네. 이재명 후보가 네네. 이런 평가와 반응들이 나오고 네. 있어서 네. 사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선택이었는지 네.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됐죠 이제. 네. 네.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비니까 네. 대구의 중구 남구 네. 이 중랑구라고 해서 항상 이게 또 타지에 계신 분들 서울의 중랑구처럼 그런 구가 아니고 중랑구. 중구와 남구가 네. 합쳐서 중구 그 부를 때 자꾸 귀찮으니까 줄이는데 중구 남구라고 불러야 돼요. 중구남구인데.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박창달 민주당이 씨가 다시 나오고 싶어서 네. 자리를 찾던 와중에 민주당으로 간 건가? 이게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민주당이 공천을 주나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네, 당내 분위기 좋겠지,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지역 당내. 네, 지역 더군다나 당내.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줘버렸으니까. 네.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유신과 50 출신의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역 선대위원장을 박창달에게 줬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대구 선대위 전두환 비석 밟을 때는 언제고 참. 네. 대구 선대위 경북 선대위 따로 꾸려지는데 네. 거기에 하나 위에 있는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 자리를 네. 줘버렸으니까 대구 경북의 김종인이야? 그러면서 이게 홍일학 전 의원이 네네. 본인의 SNS에 메시지를 남겨놓고 뭐라고 올렸어요? 남북권 경제발전위원장 네네. 사의를 나도 네. 내려놓겠다.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 네.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는 네. 지역하고 상의 없이 한 거예요? 그 영입을?
시당하고 없어 보이는 게 네. 정선인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나온 거 네. 보면. 네.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시장 자리를 이제 제끼고 네네. 그 사퇴하고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네. 사실 직을 던지고 나온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그 민주당의 자기가 이제 어떤 중심으로 네네. 이제 어떤 대부로 딱 나서기 위해서 이제 김부겸을 다음 포스트 김부겸의 자리를 네.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보도들을 보면 상의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중론이니까 이게 민주당은 얼마나 이제 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결정을 그냥 하진 않았을 거거든. 네. 주변에서 어떻게 메이드를 시켰을 건데 네. 그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 이 질서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잠깐만 이게 내가 말이 안 나오는 게 갑자기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역 사회에 50이나 뭐 유신 이쪽 출신 인사들을 수혈한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이미 20몇 년 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지난 세기 말에 그때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세력 내부에 민주당 쪽에 두 가지의 정계 개편 전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문희상 등이 견지했었던 그물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낚시론이에요. 낚시론이 아마 누구야 김중건이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물론하고 낚시론 차이가 뭐냐? 그물론은 한꺼번에 확 쳐가지고 자기 편을 확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부산 경남을 위시해서 수도권과 부산 경남을 위시한 김영삼계하고 손을 잡자. 그래서 실제로 서청원 등등의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김대중 국민회의 입당 직전까지 갔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정계 개편 전략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낚시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뭐 사람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물만 조금 쇽쇽쇽 빼오자.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부산 경남보다는 대구 경북이고 김영삼계가 아니고 더 전에 전두환계 노태우계. 그래가지고 나온 게 대구에 전에 옛날에 달성군 보궐선거 할 때 엄삼탁 홍준표가 조졌던 엄삼탁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꾸로지. 그러니까 홍준표나 이런 어떤 민자당 계열의 신주류들이 있다면 구주류였던 사람 홍준표한테 두들겨 맞은 박철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DJ의 우군으로 되는 거고 엄삼탁을 그때 끌어와 가지고 보궐선거에 출마시키죠.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워낙 민주당이 전라도당 이미지가 있을 때 대구 경북에 아주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인사들 영입했었어요. 근데 이 전략은 노무현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호남당 이미지를 벗으면서 이 전략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그 그렇죠. 이후로 무슨 막 50 인사가 민주당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전례가 없었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뭐 좀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저런 건 있었어요. 특히 대구 지역의 선대위 구성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과 별개로 이재명 후보 캠프 경선 때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 세 갈래로 짜갈라져 있어서 다들 자기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쉽게 말하면 이게 참 우스운 꼴인데 대구 지역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가 한 축은 대구시당 위원장을 위시한 영남대 계열, 영남대 동문회. 거기가 홍일학 의원도 영남대 출신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홍일학 의원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었고, 네네. 그리고 기본소득 그 국민운동본부 대구 본부를 맡았던 이 계명대 계열. 그리고 이강철 전 수석을 위시한 경북대 계열. 원래 이낙연 캠프 있다가 뒤늦게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게 된 그 과정에서 요 세 파가 서로를 중심에 놓고 이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일단 당의 권한은 시당위원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당위원장과 갈등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시당위원장은 중앙에서 결정을
그 박창달 전 네. 의원 영입한 걸 존중하겠다. 라고 내놨고 네네. 나머지 두 계열의 반응을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이걸 좀 중재할 수 있는 카드가 홍일학 전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당내에선 봤는데 이 홍일학 전 의원을 제끼고 네.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실 좀 뻥진 상황이 된 거죠. 홍일학 전 의원 이재명 캠프 아니었어요? 네, 이재명 캠프였죠. 그러면 더 화가 났을 건데. 네, 더 화가 났죠. 패싱된 거에 네. 대해서. 수제로보님, 아니 구시대 인물이라도 급이 되는 인물을 영입하든지. 맞습니다. 내 말이. 왜 사람 무시해요? 삼선 의원인데. 제가 만약에 이재호 전 의원을 영입했다면 이재호하고 이재명이랑 이름 비슷하다고. 같은 경주이 씨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자 돌림에. 제자. 고향도 그럼 이재용도 있다. 이재용. 그러니까 저도 제자 돌림이거든요. 내가 확률 똑같아. 이재원이 될 뻔했네요. 그 네. 형님들. 그 정도 급이었다면 모를까. 박창달이 웬 말이냐. 안돼. 이재호는 영입하면 이재명박 얘기 또 나와요. 안돼. 이명박도 같은 학렬이에요. 이명박도 경주이신가? 이명박 같은 학렬. 이명박 이명박은 할아버지. 오사카이 씨 아닌가요? 상자 돌립니다. 이상득. 이상. 상자 돌림. 그러면은 박창달이 중구 남구 공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나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을까? 아니 이러려고 이재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 고속국도 뭐 자기의 에너지 고속국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려고 박정희 얘기했나? 그러려고 광주 가서 전두환 비석 밟았나? 박창달이 웬 말이냐고. 아니 이런 공천이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도 지역사회고 대선이랑 같이 치러지잖아요. 네. 무슨 울림이 있나 전국적으로. 야 우리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50 인사를 대구에 공천할 정도로 유연합니다. 와이씨 졸라 유연하 연체동물이야? 나 이거 지역민들을 일단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두환 발언에 왜 사람들이 화를 냈냐면 나는 한편으로 호남 지역 민들에 대한 모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모욕적이었잖아요. 저 얘기를 부산에서 했잖아. 맞아요. 윤석열이. 그럼 영남 사람들은 저게 통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빡쳤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씨 왜 부산 가서 저 얘기하냐고. 그럼 부산 사람들하고 영남 사람들 오해할 거 아니야. 전두환 얘기해주면 좋아할 줄 알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 사람들은 왜 생각 안 해? 아니 이제 대구 경북의 지역 사회의 보수적인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주길 바래요. 그렇죠. 예.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 주길 바래요. 국민의힘도. 근데 민주당이 50 인사를 공천한다는 게 진짜 공천까지 가면 큰일 나. 네, 중남구 보궐선거도 네. 대선이랑 같이 치러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YTN에 매주 목요일 밤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앵커나 질문지가 종로, 서초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모아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재보선 질문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해 보이는 지역일수록 상대방 당도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대구, 중구, 남구도 그러니까 그리고 분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유리한 고지에 있는 당도 개혁 공천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전국적으로도 반향이 있고 대선도 잘 치를 수 있고 그 지역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예,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진짜. 박창달 공천하고 이러면, 예? 그래가지고 지면 어떡할 건데? 지면 더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엄삼탕 나와가지고 박근혜한테 졌던 그 98년이었나요? 예, 이건 진짜 아니야. 그리고 제가 또 의아했던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 내부에서 캠프 내에서 이 대구 경북과 관련해서 그 박창달을 영입하기 네. 며칠 전에 네네. 그 논의를 했던 이 토대 자료들을 보면 네. 그 올라간 이제 문서 중에 그러니까 홍일학 전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선대위를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홍일학 전 의원을 제꼈다라고 하는 거는 캠프 네. 내에 사실 중간에 중도 사퇴한
후보들 네. 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후보 쪽을 지원했던 사람들도 선대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들과 조율도 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박창달 씨 말고 민주당에서 하마평 나오는 사람은 홍일학 말고는 없나? 이재용. 또 차라리 이재용 내라 박창달 낼 바에는. 네. 그렇죠. 짠함은 있어요. 국민의힘은 누가 나오나? 국민의힘은 뭐 너무 많습니다. 10명 돼요 지금. 20명 정도 20명 됩니다. 가까이 되죠. 엄청 많아. 이 예비 후보자 설명회를 했거든요. 거기 온 사람만 10명이 넘었어요. 지금 전현 네. 현은 아니군요. 전직 의원들만 해도 10명 될 거예요. 대구 중남구가 네. 중구 남구가 대구 바깥에 다른 지역이랑 붙어 있나요? 네, 다 붙어 있죠. 어디랑 붙어 있죠? 달서구, 서구 아니 대구 바깥에. 없죠. 딱 중간에. 대구 중간에 있죠. 남구는? 남구도 그렇죠. 남구가 제일 남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구랑 맞닿아 있는 대구 바깥의 지역이 없나? 바깥의 없습니다. 지역은 저기 비설산 넘어가지고 청도인데 쏙 들어가 있구나. 쏙 네. 들어가 있죠. 난 혹시 고령이랑 붙어 있나 해서. 그건 이제 달서구가 맡고 있죠. 내가 국민의힘이면 김병준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아. 예, 그 선대위원장 그것보다는 예, 김병준을 차라리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노무현 정부 인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은 50 인사를 내려고 했냐? 아니 보수 인사를 영입하더라도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좀 개혁 보수에 속한다거나 국민의힘에서 잘 쳐줬어야 되는 사람인데 못 쳐줘가지고 소외돼 있는 그런 사람을 줍줍해가지고 내는 거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50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그것도 심지어- 홍준표 바로 직전에 홍준표 지지하던 사람을. 국민의힘에서도 네. 별 그러니까. 뜨신 밥 못 먹던 사람을 국민의힘에서도 박창달 안 내. 가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박창달 내냐 그러면 왜 50 인사를 내냐고.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 얘기 할 걸? 왜 50 인사 내냐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창달 전 의원이 거기 합류한 것에 대해서 지역사에서 비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깝지 않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 후보 뭐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뭐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게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조금 튀는 조사일 수도 있는데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개요 다 불러줄게. 집전화 15% 포함 85% 휴대전화로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로 했고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 15%이고 자세한 거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세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인데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대구 경북만 딱 보면 윤석열 54%예요. 심상정 4%. 자, 이재명 9% 나왔습니다. 자, 이름 또 막 지랄한다고. 역시 대구 경북은 수구 꼴통 이런다고. 이재명 9% 나왔는데 안철수 18%예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19%가 나왔을 거예요. 예, 민주당 지지도는 꽤 나왔는데도 민주당 지지자의 반 정도가 이재명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당은 지지도 높느냐? 아니에요. 5%.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안철수 18% 나왔어요. 이건 뭐냐? 민주당 지지자인데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 표도 못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박창달 영입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낙연 등판해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이 민주당판 김종인 아니야? 이낙연 등판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호남은 그래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결국에 가요. 어느 정도. 근데 이낙연이 오히려 영남 지역의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 소구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낙연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재명 9%, 안철수 18%는. 그러면 그게 박창달 영입한다고 될 일인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안정적인 거. 예.
그리고 당 조직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김부겸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예. 그러면 그거를 당 조직을 강화하든 후보 본인을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하든 할 일이지 박창달을 끌어들여서 뭘 얻겠다는 거냐. 예. 나무위 올빼미님이 또 10달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하셨나요? 네. 대구시장 질문이 후보. 누가 나갈까요? 김부겸은 아닙니다. 대구시장? 다음 네. 편 정도에 한번 그러니까 중간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면 네. 또 한 시간 나올 것 같네. 저희 또 지방선거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뉴스미장을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꼭 듣는 방송으로 당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이 방송을 토대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다 쏟아부을 거야 내가. 지방선거 낙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낙선한다. 당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선과 낙선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하여튼 네. 중남구는 이번에 강사빈 씨라고 20살인데 네. 20살 맞죠? 네, 20살. 20살인데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누가요? 강사빈이라는 어느 당? 사람이 어느 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네, 네. 20살이면 안 되잖아. 선거법 개정해라.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5세 이상이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개정을 해라. 그 전까지 개정해라. 내가 나갈 테니까 아, 개정하라고. 그걸로. 좋습니다. 그런 아,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와야지. 무슨 박창달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중남구에 이 강사빈 씨가 뭐 나름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최근에. 네. 이런 신선한 이야기죠. 물론 뭐 이분이 활동하셨던 거는 뭐 정치적 활동을 제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한 20명. 네. 그러니까 의원들만 해도 네네. 몇 명이에요. 김재원부터 해가지고 네. 의원 했던 사람 쫙 있고 MBC 사장도 한 3-4명, MBC 뭐 사장. 사장도 한 3-4명 나와 지금 이진숙 뭐 김한열. 김한열 뭐 하여튼 뭐 거의 박영석, 보도국장 박영선하고 헷갈립니다. 박영석. 보도국장 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 민주당은 거의 제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늘 그러니까 30 몇 년 4년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늘 하고 있는지. 네. 아니 강사빈이 어디 나오려고 재보선? 아니야, 대구시장? 그 중남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강사빈이란 그러니까 청년이- 재보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 2003년, 2002년생인가? 네. 한번 그렇죠. 불러 2002년생. 21년생인가 2년생인가 그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아, 예. 네. 뭐 알아요? 뭐 연락하면 되겠죠. 아, 뭐 이렇게 컨택 해본 적은 없고. 네, 컨택해 본 적은 없는데 연락처는 있습니다. 아, 네네. 한번 불러보죠. 파격적으로 이낙연을 대구시장으로. 나무위의 올빼미님이 대구시장으로 이낙연을 민주당이 공천하는. 근데 아니야. 이낙연은 대구시장이 아니고 경북도지사로 가야 됩니다. 이낙연이 시골을 잘 알아요. 그때 봤잖아. 이렇게 하십시다잉. 아, 그거는 벽시가 정말 멋있는. 벽시가 다 타가지고 멋있는 그거 하려면은 경북도지사로 가야 돼. 그리고 김관용 전 지사가 좋아하는 이낙연. 그렇지 둘이 친하거든. 네. 그러면 김관용이 다음에 전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럼 이낙연 경북도지사 재밌네. 아. 이낙연 한 번씩 일 있을 때 독도에 가가지고 엄중히 일본을 지켜보겠습니다. 마트마리님이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네. 네, 상식적인 평론. 상식적인 평론. 아, 제가 그 이야기 전해줬죠. 무슨 이야기요? 제가 일하러 갔다가 네. 이 모 그 사업장에서 네네. 이 일하시는 분이 네. 제 노트북을 보더니 유수민에서 오셨네요. 그 네. 김수민 씨 나오는 프로그램 하는 곳이죠. 네네. 라고 하면서 아 저희가 그 김수민 씨 나오는 것만 네. 즐겨 듣고 있다. 이 치우치지 않고 네. 상식적인 평론하는 사람은 네, 네. 평론가들 중에 김수민밖에 없다. 네네. 아우 네. 영광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정치 성향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도? 네. 내가 중도 팬 많아. 예, 제가 사실 좌쪽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중도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제3지대의 딱 적입니다. 예? 심상정과 안철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평론가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을 또 아우를 수 있어. 나는 이재명 윤석열에게도 긍정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특집편을 녹음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우리 정치층은 어떤 분들인지 내가 더 궁금합니다만 아직도 지켜주시는 분들 또 새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자, 또 다다음 주인가요? 네. 다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전하다 갑자기. 왜? 예, 이창원 씨가 뭐라고 한마디 해줘요. 뭘요? 허전해요. 뭘 호전해요? 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없구나.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끝났는데 또 $50 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